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가 있어갖고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제 얘기하면은 영상이 길어져서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 대한민국 교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현재 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치민 푸미흥 전설의 짬뽕 2층 건물의 1층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3세의 한국인입니다. 저는 약 25년간 요식업을 운영해왔고 수많은 성패를 경험하며 지금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약 5년 전에 베트남 부인을 맞이하고 베트남에서 결혼신고를 등록하였습니다. 부인은 1986년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식당도 결혼 생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뭔가 이게 여기서부터 틀어진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을 부인 명의로 하였고 모든 계약관계도 베트남 부인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전부터 갑작스런 베트남 부인의 행동 변화로 경찰과 가족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과거의 모든 절차들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지나간 일들이 되었습니다. 자, 사건 개요. 2021년 11월 중순부터 고깃집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7년 전 6억 원을 가지고 다낭에서 투어 식당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7번째 식당을 오픈하였고 그중 2번은 호치민 푸미흥에서 오픈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푸미흥에서 하는 고깃집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작아서 이익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 이후에 약 8월부터 손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출이 2배에서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트남 부인도 식당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업이 부진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코로나 질병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부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수시로 사용하여 이야, 이거 심각하네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푸미흥 호텔로 이사가면서 별거가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베트남 아내는 2022년 1월 말경 베트남 아내는 돈 많은 남자를 다시 만났다고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새 남편 될 사람이 혼인신고 전에 2만 달러를 준다고 했고 그 후 돈을 받았다고 저에게 자랑했고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제 식당 건너 도너츠 가게에서 했다고 설명하고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와 신혼여행도 태국으로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허락해주고 사업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 부인의 식당 면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베트남 부인도 동의하였고 약간은 어설픈 서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동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동안 이곳에서 그 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쯤 다시 나타나서 제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자신이 격리를 하고 이익금에 대한 지분 60%를 요구하였습니다. 격리까지 하고 지분을 60% 달라고 한다. 야, 참.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9월은 6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에도 매일 이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15일 중간 정산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푼도 저에게 주지 않기에 하우스 렌트비 1,000만 동을 요구했으나 이미 수익금 1억 5천만 동을 모두 소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뒤로 챙긴 거지 뭐.
자,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였지만 저는 미래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일부터는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협의했고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베트남 부인이 10월 중순경 간곡히 부탁해서 수익금 1억 동 중에서 8,500만 동을 주고 미수금 9천만 동을 주었습니다. 또 당했네 이거.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은 거짓말을 원래 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매일 조리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대부분의 레시피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였지만 제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계획적으로 했네. 돈을 계속 땡기고 레시피까지 알아내고. 자, 그리고 돈을 넘겨준 다음 날 식당에 와보니 식당이 잠겨져 있었고 모든 자물쇠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와보니 전에 있던 직원을 모두 교체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더 당황한 것은 베트남 부인이 저에게 이 식당은 내가 주인이다. 너는 이 식당에서 나가라 이야기했고 만일 지금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 부인이 저에게 소리를 질러서 제가 식당에서 퇴거를 불응하자 그 약 5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식당에서의 퇴거와 파출소 행동을 요구하여 이에 저는 불응을 하였습니다. 아, 이거 또 불응을 했구나. 그들은 폭력으로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4명의 경찰관이 차에 싣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고 얼굴을 저의 옷으로 가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여 입술이 터지고 눈동자가 핏줄이 터지고 이를 만지면 이빨이 흔들거렸습니다. 당연히 몸에 많은 멍과 상처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 후 옷자락과 머리채를 잡고 파출소 바닥을 질질 끌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웃옷을 벗겨놓고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수갑은 최대한 아프게 조여서 며칠이 지난 지금도 팔목이 아프고 마치 손가락이 마비된 듯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것은 저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약 10분이 지난 후 지나가던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다른 경찰관에게 이 새끼 한국 놈이냐 묻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자 육각 쇠몽둥이를 양쪽 발목에 올리고 한국 새끼는 이렇게 해야 된다며 자신의 몸 체중을 싣고 고문하였다. 헐.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을 견디고 그들의 행동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순종적이지만 당연히 황당한 경우라 저도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는 저를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특별히 구타한 경찰관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혹한 처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약 1시간 후 한국 경찰 영사가 파출소에 도착했고 그 후에 수갑과 족쇄가 풀어졌고 저는 한국 경찰 영사에게 베트남 경찰로부터 폭행받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경찰 영사는 이런 사실을 베트남 경찰에게 말하고 항의할 때 저에 대한 범죄 사실, 독직 폭행,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조사 없이 무마하겠으니 서로 덮기로 말했습니다. 퉁친 거 맞죠? 자, 이에 한국 영사는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되길 바란다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했던 당시의 시간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인은 저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여자의 가족되는 친동생은 미친놈이라고 소리 지르고 2명의 직원은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의 식당을 점령하고 저에게 어려움을 주기로 결심한 이유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고 제가 수치심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전화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저는 파출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식당의 권리를 주장했고 제가 불이익 없게 처리해 준다고 말했고 돈을 요구해서 2명의 경찰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관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식당에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모든 직원은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2명의 남자 직원은 수시로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받은 납품 받은 고기, 야채, 소주 등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여 요리해서 매출하지만 일체 원재료 미수금은 저에게 받으라며 결제도 거절하고 납품업자가 식당에 와서 결제를 요청하면 경찰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나를 보호해준다는 경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식당에 50%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주방에서 당신은 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있으나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권리는 있으나 안 주면 못 받는다. 참. 수익금을 가져가고 싶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법원이 맞아요. 빨리 법원을 가야 돼. 직원이 당신을 폭행해도 당신은 그 직원을 해고할 수가 없다. 폭행을 당하면 신고를 해야지.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식당 출입 금지다. 또한 당신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출입을 금지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당신의 어떤 가족도 그리고 아들도 이곳에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제게 식당 직원이 당신을 때리면 촬영해서 경찰관에게 말하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내 식당에서 내가 뒷짐을 지고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식당 출입만 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은 베트남 부인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베트남 경찰에게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마지막 전 재산을 투자해 수익률 높은 식당을 만들고 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어리석은 한국인이 당하는 이런 피해를 다른 한국인들이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7년 동안 베트남인들의 현지 생활과 입맛을 연구하였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직원에게 제가 레시피를 일정 부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부인은 내가 없어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쓸걸요. 뭐 자기 돈 안 들어갔지. 뭐 뺏을 거 다 뺏었지.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고,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는 먼저 이들과 한패가 되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영권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법원 가서 재판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맛이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대충 운영하면 결국 나의 무형자산들이 모두 없어지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당하는 한국인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영사관과 한인회 그리고 교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베트남 부인에게 빼앗기고 이제 빈털터리로 베트남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베트남 부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자금을 전액 투자했고 베트남 부인은 투자금이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 기구도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져온 것들이고 나머지는 운영 수익금으로 여기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트남 부인은 자신이 모두 투자했다고 거짓을 내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베트남 경찰도 베트남 이해관계자도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여기 베트남이에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힘없는 처지를 헤쳐나가고 용기를 얻고자 교민분들의 지지와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번호 공개해 드릴게요. 070-362-0158 최문규 사장님이랍니다. 070-362-0158. 자, 다 읽어봤는데 일단은 부부관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래요. 저도 이제 부부 생활 하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해보면 느낌이 와요. 저도 이거 갈 때까지 가면은 다 뺏기겠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부부 관계부터 틀어졌잖아요. 부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칼을 갈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어차피 뭐 이혼할 거고, 그래서 자기 돈은, 여자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억울하긴 합니다. 억울하고 이거 부당하고 경찰한테 폭행당하고 이런 거 다 억울하고 가게 뺏긴 거 다 억울한데 뭐 복수를 당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부인한테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이게 머리는 있거든요. 이렇게 잔대가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이게 회전이 빨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아낼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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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걸 아까 읽어봤을 때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돈에 환장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게 인생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돈에 미쳐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자기 이제 재혼해야 되니까 그 남자한테 2만 달러 받았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목적이 돈이에요. 일단은 뭐가 됐든 돈이에요. 뭐 식당을 뺏어서 돈 받고, 또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돈 받고,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돈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경찰한테 뇌물을 주더라도 돈 계산만 할 거예요. 경찰한테 뭐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1,000만 원을 줬다. 근데 자기 수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남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의리 그런 거 없어요. 뭐 사람 다치고 나발이고 자기가 돈만 벌면은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국제 결혼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 있는, 돈에 환장한 여자랑 만나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랑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이게 불행의 씨앗을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불행의 씨앗을 만드니까 이런 사단이 터지는 거고. 뭐 일단 물은 엎질러졌고, 그죠? 물은 엎질러져 갖고 뭐 일단 경찰한테 폭행당한 거 그거는 좀 심각하긴 하네요. 근데 뭐 아까 또 저도 뭐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쓴 글이라서 제가 뭐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말을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경찰한테 아까 뭐고 약간 저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이 글만 써도 아까 제 느낌엔 그래요. 경찰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제 이 한국 분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갖고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끌고 간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과하게 진압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또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아,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를 들어보시고, 이거를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이거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안 당해야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파트, 자동차, 사업체 전부 다 와이프 명입니다. 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되면 버린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거를 지키겠다고, 이거 내 아파트인데, 이거 내 차인데, 이거 내 가게인데, 근데 만약에 둘이가 틀어졌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졌어. 근데 제가 이거 제 거라고 주장하면은 이제 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서류상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류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돈을 다 냈거나 말거나 그런 걸 또 다 증명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이게 약간 남의 명의로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내 명의가 아니고 남의 명의로 사줬어. 근데 그 남이 나중에 이거 아파트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명의로 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고 하는데, 진짜 이런 게 싫으시면은 자기 명의로 하시면 돼요. 법인을 세우셔갖고 좀 복잡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험이죠, 보험. 보험처럼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하실 거면은, 아까 제가 이거 다 읽어보니까 이분은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면은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하고 좀 안전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미 이분은 이제 이미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고, 이분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 하실 분, 사업을 하실 거고 국제 결혼 하실 거고 또 뭐 이렇게 하실 분들에게는 좀 참고가 될 만한 사건 사고인 것 같아서 새벽에 운동 나가기 전에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